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소송을 하고 난 다음에 판사님께서 조정으로 넘겨서 조정을 했던 그 사례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기 보시면 2009년 타경 13964 해갖고 안성시 삼정면 미장리에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크고 좋은데 아주 오래 전해져서 그런지 건축물 관리량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목의 대지로 428평입니다. 경매가 시작이 된 것이 2010년에 시작이 됐는데 계속 변경돼 가지고 결국 5년 후에 1억 1,1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제가 이게 추천을 해서 낙찰을 하게끔 됐는데, 제가 이거가 경매가 나왔을 때에 현장 답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땅이 이렇게 넓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옛날에 아주 대단한 기와집이죠. 지난주에 하셨는데, 했어요? 답변이 뭐, 지난주에 요거까지 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저 보면은 한 번 더 들어도 되긴 됩니다. 아니 이거는 들었어요? 그건 안, 이거는 그거는 안 들었습니다. 이게 안 들었습니까? 자 그러면 그럴까? 말씀을 안 해셔갖고 교수님도 처음 보고. 아니 괜찮아요. 그냥 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 뭐냐면은 그 먼저 번에 조정을 했을 때에 제가 조정실에서 유료 근무를 주면 어떻게 했냐고 얘기했더니, 조정하시면 여기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 다운 계약서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맞았다는 소리를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거 말고 이런 사례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자 보십시오. 2016 타경 50208 해갖고 전라남도 영업업 3업 3포리 겁니다. 이게 이것도 뭐예요? 토지만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3,800만 원에 감정가가 된 것이 1,700까지 떨어진 거를 2,100만 원에 또 먼저 가격이 어떤다? 3차 가격으로 해서 낙찰을 받은 거죠. 이게 45%까지 떨어졌으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지목이 대지 한 필지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임차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감정평가사가 그린 것인데 여기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집이 또 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진이 오면 이렇게 있고 여기 현황 도로 가지고 집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기 때문에 이게 경매로 나온 집이 이 집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주차장이 넓죠. 네. 여기가 이렇게 숲으로 돼 있죠. 이게 숲이 아니고 여기가 조선소입니다. 조선소인데 항공사진에서 조선소를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숲으로 가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선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앞에다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조선소로 일하러 가는 곳이에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 있는 집은, 이거는 여기에 계신 분이 조선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월세를 주기 위해서 집을 무허가로 든다? 몇 개를 지어놓고 월세를 주고 있는 집에 이제 있으신 분인데, 이 집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땅에다가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 그런 집에 월세를 주고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땅 주인이 빚을 지다 보니까 그 땅이 경매로 나와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여기 이렇게 영감님이 사시는 집이 있고 옆에 보면은 몇 개 집을 이렇게 몇 개를 붙여놨어요.
낙찰을 받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죠. 그랬더니 여기에 보신 분이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답변서를 냈습니다.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동산의 지상물의 소유자로 수십 년간에 걸쳐 건물을 소유했던 자로 피고 소유의 건물 부동산은 지정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건물 철거에 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료 청구는 추후 변론에서 이를 입증하자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있고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정 지상권 성립은 이미 원고에게 내용 증명으로도 토지한 바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한 법정 지상권이 있으니까 철거는 부당하다는 얘기고 지료는 줄 수 있는데 그 지료는 2,169만 원의 낙찰을 받고 어떻게 자기가 집을 지은 것의 3.5배인 7,500만 원의 건물을 허물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법정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원고에게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 했는데 내용 증명을 받은 게 이거거든요. 자, 이게 보게끔 되면 토지의 제공, 토지 소유자 누군데 이 사람한테도 어떤 본인의 토지를 사용토록 한다 하고 땅 주인이 건물 주인에게 사용하도록 한다고 지금 도장 찍은 거죠. 네. 그러면 이 영감님은 이것이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보냈는데 이 내용은 법정 지상권이 없다는 뜻이죠. 네. 법정 지상권 처음서부터 건물 주인과 뭐 땅 주인이 같아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다는 입증서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이제 이런 법정 지상권에 대한 걸 잘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분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판사님이 그대로 해서 법정 지상권이 없다 그대로 판결을 내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판사님께서 여기도 이분하고 우리 낙찰받은 분하고 같이 어떤다? 조정으로 하게끔 됐는데 다른 곳에서는 조정하는 게 많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따로 있어서 중간에 조정을 했는데 여기는 하도 시골이라서 그런지 조정위원이 없어가지고 판사님이 직접 조정을 하게끔 됐습니다. 나와서 영감님께서 조정에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돈이 도저히 없다. 그러니까 건물을 내가 땅을 다시 사야 되겠는데 살 가격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끔 되면 여기에 보면 땅이 지금 보면은 2,100만 원에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돈 줄 수 있는 것은 한 2,500이나 2,600 정도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수평생이 그거 갖고는 안 되고 3,000만 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영감님 돈이 없다 그러니까 2,600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2,600에 좀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수강생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2,160만 원의 낙찰을 받고 취득서 내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팔고 양도소득세 내고 뭐 하면은 2,6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제가 무슨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3천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영감님 그 자리에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돈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어떻다? 땅값으로 지급을 하고 땅을 사도록 하라. 했죠? 2,500만 원 주고 사라고 했죠? 아까 연간비 2,600만 원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2,500만 원 어떤다? 지급해라. 그 다음에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해라? 400만 원을 따로 지급해라. 뭘로? 그냥 위로금으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때 낼 일이 없이 400만 원을 따로 주게끔 되니까 이렇게 강제 조정을 해갖고 어떻게 한다? 끝내게끔 한 건데, 그러니까 아까 먼저 번에는 제가 조정위원이 있을 때 위로금으로 따로 좀 얼마로 주십시오 얘기했더니 여기가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그런 소리 안 했는데 판사님이 직접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돌아가실 때까지 지려낼게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물건하고 그 영광에 또 이런 거 비슷한 거 사서 이렇게 5차까지 떨어진 게 있어서 두 개를 땅만 산 것이 있었는데, 이거와 그 두 개를 낙찰을 받고 4차, 5차까지 떨어져서 33%, 34% 낙찰을 받은 것이 두 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를 두 개를 낙찰을 받고 철회해본 결과 느낀 거는 뭐냐면,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온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이 사건입니다. 자, 땅만 낙찰받았죠? 똑같이 누가 3차에 떨어진 걸 1,800 낙찰 받았다가 미납을 했거든요. 더 떨어져 갖고 700까지 떨어져 가지고 보게끔 되면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34%까지 떨어졌고 2,300만 원인데 1,000만 원까지 한 700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건 이것 정도는 사서 돈이 좀 편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돈이 없어 보이는 건물은 20%로 떨어지도 사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아주 절실히 느낀 겁니다. 이걸 낙찰 받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어떤다? 지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갔더니 상대편의 답변도 없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럼 한 달 후에 다시 재개한다 해서 한 달 후에 다시 재개해서 갔는데 그때도 나온 사람들 없고 답변도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판결 선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판결 선고하겠다고 얘기해서 판결이 나나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답변서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답변 하나 집어넣다 보니까 다시 소송이 재개가 돼서 그때 바로 조정호를 해갖고 조정호로 재정이 돼서 조정호로 나갔던 겁니다. 조정에 나와갖고 그 남자분이 이제 나왔는데, 조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여기 어머니가 살고 계신데 저희가 워낙에 가난해서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들어올 수 있는 방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가 그 집에서 살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저로서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시겠냐 했더니
여기 하는 거 봅니다. 여기 보면 강제 조정한 겁니다. 이게 피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날 또는 사망하는 날까지 임대차를 하는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 50만 원, 매월 1일에 12만 원, 여태까지 부당이득금 60만 원,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고, 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종료일에 증여금, 땅 주인에게 어떤다? 건물을 증여하고 자기는 어떤다? 건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걸 다 협조를 하고 빠질 테니까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데 그거를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나마 여기에 계신 분이 월세락도 얼마를 좀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영광에 있던 거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영광에 있는 거를 낙찰받아서 갔거든요. 갔더니 한 30대 중반 후반 40대 초반 남자가 거기 방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다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 낙찰받은 사람이다 했더니 그러지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얼른 먹고 있더니 치우더니 커피 한 잔 내주더니 땅만 받으셨죠? 예. 이 건물을 몇백만 원에 넘겨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그 아들 보면 건물을 한 돈 1,000만 원 받고 팔고 다른데 갈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대화가 안 돼갖고 했을지 내가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고 철거하고 나가랄 때 그때도 대꾸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안 되면 막판에 또 이렇게 다 뜯어넣어갖고 할 수 없이 조정이 나왔는데 그때는 엄마하고 같이 나왔더니 보니까 엄마하고 둘이 살더구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고 철도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걸 알다 보니까 그때서야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해달라고 해갖고 우리가 그때 700만 원 얼마 800만 원 주고 산 거를 900만 원에 파는 걸로 해갖고 일단은 계약금 300인가 400 주고 6개월에 얼마 주는 걸로 계약을 하고 그러고 빠져나왔던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경제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법정 사건이 있든지 없든지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뭐. 그나마 그 사람들은 안 되겠다고 해서 나와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서 이렇게 협상이 됐죠. 그런데 건축물 관리장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답변을 안 하면 판결로 가죠. 판결로 가죠. 그럼 판결에는 지료 내놓으라는 거고 출발하라는 것이죠. 그럼 지료 판결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뭘 가지고 그 사람을 경매로 집어넣겠습니까? 그 다음에 허물어라 판결 났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나 아무 데도 갈 데 없으니까 나 마음대로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철거합니까? 이 얘기는 그나마 이 사람과 그 영광에 있는 것은 그나마 법원에 나와서 어떻게라도 그러면 하겠다고 의지가 있어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된 것이지 막가파를 만나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는데 사람이 나빠서 막가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막가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수님, 믿음기는 어떻게 경영하시고 어떻게 되는 거죠? 미등기인 경우에는 이제 그 도면을 그려가지고 강제로 기입등기를 해서 경매로 지불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고
설계 사무실에서 일단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설계 사무실에 도면을 그려서 실측을 할 수 있게끔 현황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면을 설계 사무실에 이미 그려져 있던 건물, 준공이 나지 않은 그런 것은 그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강제로 기입 등기라고 그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옛날 거 아무것도 없고 문 닫아놓고 살고 있으면 도면은 어떻게 그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본 결과는 우리가 소송해야 될 당사자가 금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법정상권이 10개가 있어도 또 없어도 그냥 피하고 다른 걸 쳐다보는 게 맞다 이런 얘기. 남의 집 마당에 5평짜리 조각당 이렇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입니다. 동동. 사천시가 사천군하고 삼천포시하고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 아시죠? 네. 삼천포시라고 만들지 않고 그냥 사천시로 만들었는데 여기 사천시 동동 그러면 옛날 삼천포항 있는데 그 앞에 동네. 감정 가격이 680만 원인데 435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540만 원인가 낙찰을 받았다. 이것은 제가 이것을 이렇게 추천했다는 것보다는 제가 그 진주에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지 특강을 하러 가고 경매 특강을 하러 갔다가 제가 실전 사례를 옛날 사람들의 실전 사례를 쭉 설명해 주니까 거기 있던 수강생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 돈 번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돈 벌 거 좀 갖고 오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럼 다음번에 올 때 내가 한번 몇 개 골라갖고 오마 하고 기분 경매하고를 몇 개를 고르게 5개를 골랐는데 5개를 골라서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때 그 5개 중에 2개를 들어가서 낙찰받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별로 이런 물건을 별로 이렇게 저는 안 하는 편인데 그때 이제 몇 개 없다 보니까 5개 중에서 하나 골라 하다 보니까 골라갖고 낙찰 받은 겁니다. 이 물건은 이런 거예요, 보면. 여기 이렇게 삐죽하게 나온 거 있죠? 요 픽업백. 이건데, 이것이 뭐면, 이 전부 다가, 그, 백에 집이 지어져 있고, 여기가 마당이었고, 여기도 또 그 집이 하나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였냐면, 시유지였댔어요. 시유지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 나중에 시유지만 따로 불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이것도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 같이 집어넣었으면 됐던데 여기에 있는 거 먼저 집어넣고 이거를 또 나중에 또 따로 집어넣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 물건을 여기에 살고 있던 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 경매가 나오고 요 가운데 빠져갖고 이것이 경매가 나온 것을 여기에 살고 있던 집 딸 이름으로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살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권의 최저가격으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고 요거는 같이 경매를 집어넣는데 조금보다 따로 집어넣는데 이건 가격이 어떤다?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갖고 3차에 돼 갖고 이걸 이제 경매가 나와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여기를 갔더니 여기에 한
80세 정도 되시는 노인네 그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살고 계신데 남자분은 아파갖고 들어오내 계시고 여자분이 혼자서 이렇게 무슨 일 어떻게 왔냐 그래서 이거를 낙찰받아서 받아갖고 받았다 왔다 그랬더니 저번에 막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낙찰을 받아달라고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공인중개사한테 30만 원을 주고 해서 먼저 이 집을 낙찰 받았다 이거 신권에서. 근데 요거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또 낙찰 받아달라고 자기가 부탁을 했더니 그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붙더니 이걸 누가 삽니까? 이거 안 사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합시다 했는데 낙찰 받고 왔다 이거야 지금.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받으라 했더니 그냥 이걸 누가 사느냐고 했더니 이게 살고 말고 이렇게 했네 그러더니 요게 어디냐면 마당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요 마당이에요, 여기 마당. 그러니까 여기 그 노인네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만큼이 당신네들이 낙찰받은 요 땅인데 나 여기 안 밟고 지나가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있다가 팔짝 뛰어갖고 이렇게 오면서 나 이따가 안 밟어. 그러니까 나하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하면 저로서는 이건 조금 좀 낙찰을 잘못 받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너무 세게 받은 거에다가 돈도 별로 안 되는 거잖아요. 정가대로 판다고 하더라도 그런 했는데 한 7, 800이라도 준다 그러면 협상 안 하고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인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펄쩍 뛰면서 나 그 땅 안 밟어. 안 밟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협상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소송은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엔 여기 이렇게 골목이 있죠. 요 골목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뭐야? 여기 앞에 대문이 있고 요 대문 옆에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장독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마도 좀 걸렸고 대문도 걸렸고 장독대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쓰네. 여기 마당은 안 쓸지 몰라도 그건 대문도 쓰지 말아야 돼. 장독대도 그런다? 쓰지 말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이걸 쓰려고 하는 거야? 합의 보려고 소송하는 거야?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어떤다? 지료를 내라. 이렇게 해서 소장을 넣었더니 여기 소장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정부치지 건물 철거하고 민도하고 등 어쩌나 10만 원을 내라. 소송을 했더니 이 80대 되신 노인네가 답변서를 보냈는데 이게 사실 답변서가 한 번이 아니라 제가 다 줄여서 그러는데 소장 넣고 우리가 법정 예산권 뭐 없고 뭐 하고 답변이 거기에 대한 재답변 해갖고 이 노인네가 하나를 치지 않고 자기 자필로 써가지고 답변서를 한 서너 번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은 그냥 서로 답변도 안 하고 서로 총무치지 답변서 이렇게 내고 나다 보니까 선생님이 뭐냐면 그냥 조정 날짜를 잡았어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바뀌지 않고 이 상훈이라는 애거든요. 제가 여기서 진주에서 이 학원에서 그 강의를 끝내고 이제 저녁에 맥주를 한 잔 먹으러 갔더니 이 상훈이라니까 80년생이 많이 젊죠. 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교수님 제가 자격증을 한 12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자격증. 그 자격증을 하나도 돈 주고 학원 가서 자격증 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책을 사갖고 집에서 다 공부해갖고 합격했는데 공인중개사도 제가 집에서
시험 봐서 한적 한 건데, 특수경매하고 토지개발 이 강의한다고 그래갖고, 특수경매만큼만은 암만 해도 공부가 안 해갖고, 할 수 없이 내가 마누라한테 특별히 이 학원비는 좀 달라고 해갖고,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꼭 배우고 싶어서 할 수 없이 등록금 내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이 한자네가 상당히 똘망똘망해 아주. 개 이름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조정 날짜가 잡힌 거야. 그래서 나한테 조정 날짜가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훈이한테 전화를 했죠. 조정 시간보다 한 1시간만 빨리 가서 조정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서 이것 때문에 조정하러 왔다 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뭐 등기 비용하고 소송 비용하고 뭐뭐 다 했다 보니까 한 1,100만 원만 주면은 합의하려고 그럽니다. 할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어쩐다? 조정이한테 질문을 해라 했더니 알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하고서 이제 조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겠냐, 땅 주인이 건물 사겠냐, 그때 조정위원회 봤을 때 보면 거기에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쪼가리 땅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겠습니까? 얼마에 팔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이 노인네가 얼마나 600만 원인가 800만 원 정도만 주면 내가 그 땅을 사겠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기 뭐야 이상훈이가 그거 안 되고 여태까지 돈 들어가는 게 있고 소송이 있으니까 1,5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한 거야. 근데 아까 먼저 미리해서 1,100만 원만 주면은 합의할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알잖아. 그러니까 조정위원이 여기는 800만 원 얘기고 1,500만 원 얘기하니까 내가 강제 조정으로 어떻다? 1,100만 원에 강제 조정합니다. 그냥 그렇게 끝내고 나온 거예요. 이제 보면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교수님 얘기한 대로 해갖고 그냥 1,100만 원에 강제 조정이 됐는데 그 노인네가 화가 잔뜩 나갔고요. 법원 나왔어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15일이 지나도 이의 신청하지 않으니까 그런다? 확정이 된 거죠. 확정이 돼서 이제 확정이 15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언제 돈 주실 겁니까? 언제 겁니까? 해도 대꾸도 안 하더래. 그래서 그럼 나중에 준비되면 전화 주시라고 전화번호만 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한 달쯤 지나니까 마음이 풀렸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그 듣기 전 하자고요. 돈 준다고. 그리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해서 끝난 사건인데 이거는 보기 너무 알배기 시기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기분경매든지 건물 매각계획이든지는 알배기식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풀자는 얘기거든요. 해결을. 그래서 거의 다가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감정가 정도에서 200만 원 정도만 소송 비용 정도만 더 달라 그래갖고 해결을 했던 것이지 알배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감정가에 거의 2배 가까이 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처음으로 이것이 제 기록에 이게 600만 원짜리를 1,100만 원에 받고 끝난 이 사건 중에 하나인데 알배기라는 것보다는 기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풀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런 것을 추천하는 것이지 알배기로 하라 이런 뜻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 특수경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번만 떨어진 것도 감정가 이상으로 더 달라고 하는 것도 보통이고 어떤 경우에 집이 좀 좋다 그러면 감정가보다도 더 쓰고 그냥 낙찰 받아가는 것도 요새는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보면 알박이식으로 좀 바뀌는 거죠. 보면. 제가 이제 지금서부터는
핵이 없는 거고, 현재 그 소송을 하고 있는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제가 소송을 진행 중인 걸 여기다 지금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수경매에서는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소송을 하려면은 청구 취지예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이 있고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개를 반드시 여러분이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뭐냐면 건물을 철거해달라, 지료를 달라. 다 팔아서 나눠달라. 아니면 내 땅에 있는 거를 철거해달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판결을 구합니다는 요구가 청구 취지예요. 보면 그러면 자 보십시다. 아까 우리 천사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땅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 일부 조그만 건물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5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왔답니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청구 취지에서 공유물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럼 공유물 분할은 현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이 안 된다고 할 때에 다 팔아서 나눈 걸로 하거든요. 이게 청구 취지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아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고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눠달라. 이렇게 청구 취지를 하게끔 되면 판사님께서는 넓은 땅, 몇천 평 땅 중에서 네가 300평이나 400평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데 건물이 있는 부분은 2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는 청구 취지 맞지가 않다. 청구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현물로 건물 없는 쪽으로 현물로 니네들이 분할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지. 그 넓은 땅 중에서 청구 취지를 건물 철거하고 다 팔아서 나눠 갖기도 해줘. 청구 취지 해봐야 판사님이 그러나 안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런 게 많습니다, 보면. 근데 땅이 100평인데 거기에 우리 땅이 20평이야. 우리 20평을 했는데 건물이 100평인데 건물이 한 6, 70평 갖고 있기 때문에 그 20평을 잘라내는 게 어렵다 할 때 그 청구 취지가 받아들인다. 이런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일 먼저 내가 판사님한테다가 요구하는 것이 청구 취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런 옛날에 몰랐습니다. 모르고 제가 그냥 소송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건물 철거하고 뭐 해라고 해갖고 저기 제가 소송을 하는 것을 법무사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가지고 갔었어요. 그거 갔더니 거기 이렇게 점수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저기 하는 걸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갖고는 이거 소송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이 있는 걸 내가 몰랐거든요. 뭐 고쳐야겠는데 그래서 다시 고쳤어요. 고쳐서 가져갔더니 또 봤더니 그러더니 이렇게 고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갖고 내가 법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줄 알고 당신이 판사냐고. 내가 막 얘기했더니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난 받아줄 텐데 아마 재판은 안 될 겁니다. 받아줬는데 그때 그게 안 돼가지고 하셨지 법무사 가서 맡겼었는데 내가 해보니까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자료예요. 그러니까 청구 취지, 뭐뭐 판사님한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 원인, 몇 월 며칠 날 내가 어떤다? 경매로 이것을 어떤다? 샀는데 사보니 현황이 이렇게 됐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증 자료. 입증 자료는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입증 자료에서 소송을 할 때는 이 세 개가 기본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자료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청구 취지입니다. 자, 이게 우리 하사장님이 엊그저께도 여기 갔다 오셨죠? 예. 그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판결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책으로 해서 이제 다시 쓸 예정인데, 현재 이렇게 진행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충청부터 옥천군 청산면에 뭐에 토지만 매각인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누구야? 육광수로 돼 있고, 건물 땅 주인은 누구야? 육동구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주의 육동구가 빚을 지다 보니까 건물은 빼놓고 뭐만 나왔어? 표지만 막. 땅만 경매로 나왔어. 근데 집이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 이거는 낙찰 받을 때 우리 이제 저기 뭐야 봉투를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는데 817만 원이 신건이죠. 네. 근데 6명이 들어왔죠. 제가 좀 질렀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조 여사님은 같이 가셨었죠. 수 회사님은 아니고 저 수강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교수님 수강생들이 예, 예, 여기 그 법원에 와갖고 예. 저희끼리 그냥 얘기를 제가 좀 쳤어요. 아, 그래? 그렇게 해갖고 이게 뭐야? 이게 받았는데, 제가 보면 신권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질린 거죠, 보면. 집이 상당히 괜찮죠? 안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집이 상당히 깨끗하고 좋아요. 아주 쓸만한 집이에요, 보면. 이게 현장 답사를 가봤을 때 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쓸만하다 싶어가지고 그런다? 질른 겁니다, 지금. 질러서 이렇게 1,350만 원에 1,360만 원을 지금 낙찰 받은 거죠. 낙찰 받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를 달라고 청구 취지를 했죠. 소송을 한 겁니다, 이거. 했더니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없어서 보니까 또 한 번 미뤘죠. 미뤘는데 또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나보다 했는데 판결이 나면은 이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가 있죠. 우리가 치료를 받을 거 가지고 이 건물만 따로 또 경매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높게 받아서도 협상을 안 하고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내보낼 사람도 없고 우리가 비료를 가지고 건물을 다시 경매로 집어넣어서 건물과 땅을 우리로 다 만들어 놓고 제3자한테다가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한 건데 그러면 다음에 판결을 하겠다고 몇 월 며칠을 했는데 또 육광수라는 분이 답변서를 하나 낸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서를 내다 보니까 판결로 가지 않고 다시 그런다? 재판 날짜가 다시 잡힌 거죠. 재판 날짜 나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판 날짜가 잡혀서 엊그제 갖고 왔는데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다시 판사님한테다가 강제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제출한 거예요. 법원에다가. 이거 뭐라고 제출했냐면은 자기 건물을 500만 원에 사주든가 500만 원에 사주든가 아니면은 땅을 1,750만 원에 자기가 사겠다. 얼마에? 1,750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해갖고 서류를 제출했다 보니까 조정을 하지 않고 판사님께서 강제 조정으로 한다? 하해 공고 결정을 내린 거야. 지금 내 얘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하해 공고 결정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와서 하지도 않고, 그러면 불러갖고, 그러면 500만 원 사겠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은 네가 사가든지, 1,750만 원을 갖고 팔든지 하라고 된다? 하해 공고 결정 내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판결이 났으니까 그 2주 이내에 육광수를 만나가지고, 1,750만 원에 어떻게 한다? 팔겠다든지 아니면 500만 원 주고 사겠다든지 결정을 하게끔 머리를 좀 누군지 몰라도 이쪽에서 전문가가 덤벼들어서 그런 식으로 재판장에 나서 화해 결정이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그 유정수 법무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서 이것이 일단 없는 걸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면 없었던 일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2주 이내에 다시 신청해서 없던 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은 자 보이죠. 건물이 300이죠. 아니 500이죠. 그 다음에 땅이 1750이죠. 자기가 머리 썼지만은 이제는 아무리 깎아도 1750만 원 땅값이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얘기해도 500만 원 이상은 왜 더 이상 뭐야? 단합적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이런 금액을 먼저 하게끔 나오는 것이 우리가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재개를 해놓고 우리 이제 하사장님이 다음번에 가서 제가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건물을 내면 300만 원이면 우리 사겠다. 그 다음에 땅은 1950만 원이면 사겠다. 하게끔 되면 그 중간에 400이 되든지 1850이 되든지 하겠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우리가 이 건물을 사는 것보다는 그런 정도에 좀 빠지고 나오자 해갖고 그럼 그때 가서 우리는 10만 원 내고 이의 신청하는 비용이 법무사 비용 10만 원 더 들어갔지만은 좀 더 마진을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자 한 내용이 이게 그렇게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끔 되면은 낙찰을 받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 일반 협상도 많이 하겠지만은 법원에 가서 조정을 할 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다? 조정을 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수님, 좀 더 오를까요? 적당한 거 생각해서 한 2200이나 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농업법인, 이게 그 농업법인으로 샀기 때문에 네.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때문에 그냥 그 빨리 던지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에 그 농업법인으로 이렇게 한번 안 된다는 걸 내가 몰랐을 때 내가 샀던 건데 나중에 산 거는 저기 뭐 우리가 협회로 법인을 바꿨는데 그때는 그 모르고 해서 농업법인을 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유리하지 못해요. 마무리했고. 원래 저쪽에서 1650만 원을 불렀고요. 100만 원은 저한테 땅을 챙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100만 원에서 아니 나는 이게 보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가격이 워낙에 싸니까 그냥 내가 거기서 그냥 저기 뭐야 그 우리 남들한테다가 쫓겨나면 예식 가서 며칠 살고 있다. 아 1200만에다가 저기 막 300만 원 줘서 한 1500, 600 주고 이런 집을 어디서 사? 내가 팔으려고 보면 별로 되지만 내가 쓰려고 살 때는 어디 있죠? 이런 집을 어디서 사요? 못 사지. 전망은 사는 차 들어가기 좋아요. 이게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또 있어가고 차 대고 마당에다 차도 댈 수 있고 예. 집도 깨끗하고 좋아요. 그러면 제가 보면은 만약에 300만 원 주고 판다 그러면 400 그러니까 걔네들은 500만 원 얘기하고 우리 300 얘기하면 400이 될 수 있는데 400 주고 사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살면서 팔겠다 그러면은 아마 한 2, 3천이나 3, 4천에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공인중개사가 얘기해. 이게 쓸만한 집에 땅이 한 100평 정도쯤 되면은 그냥 5천만 원 이내로 팔면은 그냥 팔린다. 근데 내가 좀 지금 찝찝해서 싫은 것이 동네가 전부 다가 육시들만 살아가지고 그 집성촌에 가서 여기 끼어서 살면은 뭐랄까 좀 뭐랄까 좀 헛되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좀 내가 그게 좀 망설여져요. 이거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그다음에 입증 자료. 항상 보면은 청구 취지를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청구 원인이죠. 아까 청구 취지 이렇게 해달라. 청구 원인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취득하였다. 그 다음에 뭐야? 입증 방법 해갖고 입증 자료. 여기 딱 세 개예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자료. 소송할 때 그 세 가지를 머릿속으로 그 청구 취지를 가장 정확하게 주장해서 그 청구 취지가 법의 논리에 맞게끔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34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경매를 진행을 하면서 상대편이 취득시효를 주장했던 것이 여기 두 건이 상대편이 취득시효를 주장했던 겁니다. 저도 상대편이 이렇게 취득시효를 주장했을 때에 취득시효에 대한 것을 실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잘 몰랐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취득시효 보면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십시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면 여기서 보면 뭘 함으로써죠? 소유 등기함으로써예요. 그러면 경매로 만약에 나왔다고 했을 때는 상대편이 등기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등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했다고 해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대편에게 어떤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뭘 해야 돼? 등기함으로써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등기를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경매로 등기부 등본에 취득시효로 인한 명의 이전 이렇게 한 거를 제가 두 개를 봤어요. 그동안 경매 물건을 걸리면서 보면 등기부 등본을 많이 보는데 등기부 등본 이렇게 봤더니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 이전 이런 것을 봤는데 제가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 이전 본 게 두 개가 이런 겁니다. 아버지한테서 상속을 받았어. 형제들이.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상속을 받았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또 한 명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형제분의 조카가 상속을 한 거예요. 지금서 보면 조카죠. 조카가 상속을 했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정식으로 상속을 받았던 사람이 한 20년 이상을 살고 있다가 팔거나 뭐 하려고 하는데 그 한 명의 조카 있죠. 조카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20몇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살고 있었고 조카도 같이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거를 이 한 사람을 애들을 취득시효로 넘겨주셔야 하다 보니까 그때 그것이 취득시효로 넘어와갖고 그거 전부 다를 매매하고 경매로 나왔던 것은 그런 사례는 있어요. 취득시효로 제가 등기부 등본에 취득시효로 보면 그런 거 두 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이제 취득시효인데 잡으십시오. 2015 타경 4035 해갖고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에 있는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토지만 매각. 5,500짜리가 3,9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집이 있는데 집이 옛날 건물이 돼서 그런지 건축물 관장은 없습니다. 보면. 이것이 경매로 나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났더니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여자분이 한 분 살고 계신데 그 아들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자기가 종료 사업을 하는데
돈을 좀 대출을 받아서 사채로 좀 대출을 건물이 매각 제외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이 없다 보니까 일반 은행에서 대출하다 보니까 사채로 대출을 받았는데 받은 것 중에서 일부는 갚았는데 일부를 못 갚았는데 그걸 갖고 경매로 나서 이렇게 됐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여기서 살고 계신데 어머니가 시집 올 때부터 살고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조금 몇 년 전에 수리를 했는데 자기 엄마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고 싶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을 다시 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좋다. 난 잊어먹지도 않아. 저기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커피숍에서 5,000원짜리 커피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커피값도 내가 내면서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에 주마. 5천만 원에 하자. 해갖고 그럼 5천만 원에 주는 거를 하고 계약서를 이제 며칠 있다 쓰고 5천만 원이 다 없으니까 먼저 1,000만 원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한 3개월 기간 주면은 주겠다. 잔금은 이렇게 해서 시간 단다해서 그 약속까지 다 했습니다. 약속한 날 연락이 안 와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다시 소송을 했죠. 소송을 했더니 얘가 답변서를 냈습니다. 답변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책에 보면은 교재에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냥 일부만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그 후 시아버지인 소위 한명관, 시어머니 장현아 그 자손들이 거주해 왔고 큰아들인 소위 한유신이와 그 처인 피구가 지금까지 평온 공헌하게 승계 점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니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원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20년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겠으므로 원고가 이제 와서 피고에게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낙찰받고 하니까 바로 와서 저기 뭐야 사겠다고 해놓고 자기가 다른 데 가서 알아보니까 벌써 몇십 년을 살아왔고 할아버지 때 중자 할아버지 때 살아와갖고 자기 지금 엄마가 결혼해서 거기까지 계속 살고 왔으니까 취득 20년이 넘었으니까 취득시효가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변서를 내고 이제 그 재판 날짜가 잡혀가지고 그 사람도 오고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도 갔는데 여기서 취득시효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등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 이거는 등기가 안 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다시 협상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도 이 집에 대해서 경매를 당하다 보고 자기가 다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주고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조언을 받았다면 이런 실수는 안 할 거예요. 변호사나 법무사는 벌써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취득시효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넘어갔잖아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누구 아는 사람한테다가 법무사 사무장 정도도 돈 안 주고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바로 틀리다 보니까 나오자마자 그런다? 책장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뭐 우리 파는 것이 목적이지 못하는 거지. 좋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만납시다. 만나자. 또 만납시다 해갖고 바깥에서 이제 조정을 하지 않고 조정실에서 조정하지 않고 다시 커피숍에서 만나서 다시 협작을 한 겁니다. $5천만 이렇게 했다가 6천만 원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1,000만 원이 다시 올라간 거죠. 1,000만 원 올라가고 1,000만 원하고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주기로 하고 할 수 없이 또 할까봐 특약사항도 썼습니다. 이거 뒷면에다가 2016년 9월 변론 기인에 서로 이권 매매 계약대로 조정에 응하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2016년 9월 20일 날 조정으로 가게끔 돼 있는데 조정으로 가지 않고 미리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이거를 교정에다가 그날 갖다 조정에 참여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이나 조정위원이 너희들끼리 이렇게 합의했냐?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든다 판결을 내려주겠다 했기 때문에 서로 이 매매가 조정대로 응하기로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잔금에 대해 월 1%에 대한 지연소득금을 넣는다. 그 다음에 본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엔 파기된 것을 하고 매수인은 기지급한 계약금을 넣다 포기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든다. 우리가 그 커피숍에서 계약서도 쓰고 다시 써가지고 이거를 계약 조정하는 날 가서 그 상대편은 나오지도 않았고 우리 가서 우리가 만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판단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든다. 조정해서 판결문으로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문에 갔는데 만약에 이것을 판결문을 갖지 않고 우리끼리 계약서 쓰면은 이걸 어기면 이걸 어겼다고 다시 소속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조정한 거를 우리끼리 조정한 것을 그대로 갖다 제출해서 이걸 그대로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그대로 든다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다시 소송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취득 시효를 주장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또 다시 취득 시효를 주장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웃에서 토지 침범을 취득 시효로 명도 거부하다. (2015) 타경 2075에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의 390-44의 대지부 토지만 매각인데 여기는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그 철구정물이 있죠. 이거는 자동차를 세우기 위한 지붕만 있었던 것이 정식 건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거에 토지만 매각이 아니라 이렇게 철구정물을 빼놓고 그냥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8,600만 원의 감정가가 한번 떨어진 거를 8,780만 원에 제가 잊어먹잖아요. 이걸 내가 지키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법원에 제가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단층 창고 제국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지으려고 했냐? 이 땅이거든요. 여기 뭐가 있죠? 중부발전소 본점이 있죠. 여기 본사가 있죠. 여기 중부발전소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그 원룸, 투룸 빌려주는 것이 있는데 다 보령 시내에 1,000만 원 보증금에 30만 원인데 여기만 40만 원이야. 여기만 내가 다 조사해봤을 때. 그리고 다른 데는 그냥 들어간다 그러면 원룸이 방이 하나씩은 다 있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만 없대.
이 집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 중부 발전 본사가 있었고 여기만 없고 여기만 이제 왜? 좀 가격이 나가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 그 바로 앞에 땅이거든요. 앞에 땅 잡으시다. 바로 앞에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원룸이 있는 거고 길 건너면 본사예요. 발전 본사예요. 요 땅이죠. 우리가 항상 지역들 보면 위가 무슨 쪽이죠? 북쪽이죠. 북쪽에 뭐가 있죠, 지금? 도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룸을 짓는다 그러면 3층, 4층은 져야 되겠죠. 이중 일반주거 지역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일조권이 문제가 되거든요. 일조권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 북쪽에 뭐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일조권에 해당을 받지 않고 건물을 4층을 다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설계사무소하고 내가 딱 얘기를 해봤더니 설계 딱 해가지고 이거 한번 분양하고 뭐 하는데 보니까 한 1억 주고 사도 돈이 될 만한 사업 계획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감정가에 질러서 사도 된다고 해서 질러서 샀습니다. 사놓고 설계사무소에다가 제가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지 않고 허가만 받으면은 이미 사업 계획서가 다 나오거든. 거기에 분양을 얼마 할 수 있다. 그 시공비는 얼마다. 그러면 시공비와 분양에 얼마 할 수 있다 보니까 마진이 얼마가 나온다는 것이 이미 사업 계획서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로서는 건축 허가만 받으면 그거 갖고 사업 계획이 돈이 얼마가 번다는 것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놓고 건축 허가를 받아달라 했더니 설계사무소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보더니 측량을 먼저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현황 측량을 해달라고. 경계 측량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측량을 해봤죠. 감정평가사는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측량을 해봤더니 이만큼이 어떤다? 여기가 더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만큼이. 이 옆에 땅도 어떤다? 이만큼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이 쉽게 얘기해서 이만큼이가 측량을 해보는 게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분양하는 땅은 도로를 쓸 때에 사용승낙서 받아서 건축허가 안 내줍니다. 우리 저기 건축법에 보면은 남의 땅을 이용할 때는 어떤다?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이 내 집을 지을 때는 사용승낙서 갖고 되지만은 분양하는 주택은 사용승낙서 갖고 안 줘요. 반드시 사와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하는 주택은 필지가 정확하게끔 맞아 들어와서 현황을 내 필지 안으로 딱 만들어 놔야지 허가를 내주지. 이렇게 남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걸 그대로 두고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해보더니 이거 허가가 안 내주니까 이 땅으로 들어간다? 찾아와야 됩니다. 근무해갖고 딱 찾아와야 된다 이런 게. 그럼 어떻게 된다면 여기 땅하고 여 땅하고 높이가 차이가 나요. 한 1m 5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축대를 잘라서 허물어서 축대를 여기 뒤로 든다? 밀어야지 되는 거야. 측량을 해보고서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뒤에 집을 찾아갔더니 뒷집에 노인네만 있고 그 뭐 젊은 애가 있고 제가 이 땅 때문에 이렇게 측량을 했더니 침범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의논하러 왔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애가 우리 엄마는 나이가 많으시고 마신 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니까 저희 형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형이 답니다. 그래서 형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 형 전화번호를 걸어갖고 내가 이 앞에 땅 낙찰 받은 사람인데 경기가 이렇게 침범이 됐으니까 한번 만나고 싶다 했더니 또 한번 만납시다 해갖고 만나갖고 자기가 우리 여기에 이제 그 측량에서 점 찍은 것까지 다 본 거죠. 그리고 걔가 이제 인천에서 무슨 장사를 하더라고요. 이 일정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이 땅을 측량해서 이 땅을 달라. 이 주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 나니까 땅을 달라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0년 전에 보령시청에서 이것을 이 땅 단지를 보령시청에서 택지를 개발을 해갖고 분양했던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맞긴 맞아요. 왜냐면 축대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있었으니까 경계대로 축대를 쌓지 쌓진 않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경계선이 여기가 나오죠. 여기 있으니까 이 도로 쪽으로 이게 밀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땅으로. 이 땅으로 밀리는 게 맞아요.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도 이렇게 밀리는 게 맞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 40년 전, 50년 전에 측량하는 거하고 지금 측량한 거 틀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실제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중간에 땅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볼 때 여기 지금 우리 강남에 여기가 언제 개발을 했죠? 80년대 개발했죠. 80년대 개발했죠. 80년대 여기 측량한 거고 지금 측량한 거하고 측량한 거 똑같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측량 자체가. 그러니까 한 50cm에서 1m 정도가 틀려요. 그러면 이렇게 비싸고 빌딩을 다 지어놓은 거를 지금 측량을 다시 해봤더니 50cm가 틀린다. 50cm 잘라야 된다 그러면 난리 나요,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빌딩이 지어져 있을 때는 측량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거에 맞춰서 측량을 거꾸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측량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쪽 가면 땅이 없어지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가셨죠?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이런 땅에 뭐 측량 불가 지역 뭐 이렇게 진정하고 있는데 땅이 200평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저쪽 시내가 있었고 이쪽 시내가 있었는데 가운데 건물 앉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땅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얘기할 때도 없고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밀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 측량을 해보니까 이런 거고 제가 보기엔 여기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땅이 도로를 침범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뭐냐면 50년 전에 보령시청에서 이렇게 측량해서 분양한 건데 못 내준다. 그리고 이게 50년 전부터 내가 어떤다? 겸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취득세로 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저도 취득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거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변호사한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하게 근데 뭐 하니까 보니까 우리가 땅이 평당 가격이 얼마니까 소송비하고 비슷하니까 내가 땅값을 얼마를 줄 테니까 이만큼을 잘라서 어떤다? 팔아달라.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얘기는 땅 한 평도 양보를 못한다. 할 수 없지 상대편이 취득세를 주장하고 못 준다 보니까 소송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여기 보령 그 법원 앞에 있는 이제 무슨 판사님이 거기서 근무하시던 판사님이 그 앞에다가 뭐 냈다서 거기를 가서 이제 소송을 해서 의뢰를 해보면서 나는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취득시효로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판사님이 이러시더라고. 건투를 하러 링에 올라가면은 상대편이 주먹질을 하는지 발길질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응대해야 될 건지를 나오는 것이지 뭐 이길 수 있다 못 이긴다고 100% 장담할 수 없고
해와이시 됩니다 그러더라고. 또 이게 지금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걱정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측량해라 뭐 해라 해서 측량하고 뭐 하고 뭐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해라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하다 보니까 판사님하고 상대편도 변호사를 하고 우리도 변호사 샀으니까 변호사들끼리만 나가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조정으로 결정됐으니까 조정하러는 본인들이 나오라고 그 나오는 거예요. 조정하는 날 갔어요. 갔더니 이제 조정실이 저기라고 문이라 그러면 조정실 앞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상대편도 저쪽에 앉아 있고 우리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변호사가 상대편 변호사 보고 잠깐 보자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한 20m 떨어져 저쪽인데 가서 우리 변호사하고 그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또 오더니 우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상대편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갑니다. 가더라고. 조정실에 갔더니 딱 내달라는 거 들어 내주겠다 이거야. 그럼 내달라. 그럼 내주겠대. 그럼 그렇게 하자고 끝났는데 그 조정실에 봤더니 원래 판결로 가면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은 보면 판결문에 보면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게 돼야 되는데 재판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원고가 내달는 대로 제가 내주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 축대를 허물고 싸서 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이거를 시간이 한 1년 반이 걸렸어요. 1년 반 걸려서 판결권 가지고 이어가지고 이제 설계사무소 이제 만나고 얘기를 하고 이제 내가 공중사 얘기했더니 그때는 여기가 방이 없었는데 1년 반 지나니까 지금은 이게 방이 좀 많이 생겨갖고 옛날 그대로 없다는 거야. 아,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질려서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팔려고 내놨더니 또 사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이거는 원룸은 땅이 되는데 원룸이 지금 빈방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게 안 팔리는 거야. 할 수 없이 경매로 다시 팔아갖고 한 1,000만 원 손해 봤어. 그랬던 사건이고 이제 얘가 보면 실질적으로 낙찰 받아서 했던 것은 취득시효는 그게 뭐야? 2개입니다. 10분만 쉬었다 또 하실까?